투자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지수에 투자할 것이냐입니다. 지수에 투자하면은 안정적이지만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종목에 투자하면은 많이 벌 것 같은데 막상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꼭 내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들이 많이 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보통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내가 산 종목이 텐베거가 날 것 같으니까 보통 종목 투자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에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뽑은 액티브 펀드 5개랑 S&P 500 인덱스 펀드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지 해보는 게임입니다. 버핏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짜리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주주총회에서 이 내기를 제안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100만 달러 내기에 한 투자회사가 응했죠. 5개의 액티브 펀드를 골라서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펀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이 불리한 게임이고 이 투자회사가 유리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2008년에는 액티브 펀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S&P 500이 이겼어요. 2010년, 2011년도에 S&P 500 인덱스가 또 이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된 2017년 S&P 500 수익률은요 126%를 기록합니다. 5개 액티브 펀드는 36% 수익률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죠. 버핏은 왜 이런 내기를 제안했을까요?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요, 그거보다는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했던 말이 있었는데, 본인처럼 투자를 할 줄 알면은 소수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더 괜찮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S&P 500 인덱스 펀드나 사라,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최소한 평균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면서 남은 돈을 인덱스 펀드에 넣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10억 달러짜리 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면서 기업가, 교수, 투자자, 경제 분석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죠? 스콧 갤러웨이입니다. 본인이 성공했었던 주식 투자 비법을 분산 투자라고 말을 해요. 부의 공식에서 미국 주식 투자로 성공한 자신의 노하우와 부자가 된 4가지 비결을 말했는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몇 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S&P 500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년짜리 내기를 한 겁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종목을 사고 팔면서 장기 보유하지 않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였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지수 투자기 때문에 10년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2007년이면요 미국 증시가 과열이었던 시절이었어요. 2008년에 50% 하락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1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더니 126%라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만약에 2008년에 투자했다면은 더 극단적인 수익률이 나왔었겠죠. 그럼 지금도 이 전략이 통하느냐? 5년 동안 S&P 500에 투자했으면요 79%의 수익률이 났었고요. 나스닥에 투자했으면은 125%의 수익률이 났었을 겁니다. 성공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는 기간에 있다. 버핏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전략이었거든요. 단기간에 돈을 따라 움직이면 부자가 될 것 같죠. 막상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시장이 오르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고 내리면 팔고 싶어 하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를 종목을 고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겠죠. 만약에 대부분이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장기간 분할 매수를 분산 투자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어릴 적부터 번 돈을 자본으로 전환해서 복리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특히 부를 일구려면은 소득으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저자는 수수료도 낮고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 투자를 추천하지만 1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20%는 개별 주식 같은 액티브에 투자하기를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교훈을 얻으면서 승패의 감각을 익혀라,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시장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시도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 20%를 가지고 교육비를 내라는 거죠.
주식 투자의 비법은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치는 미래소득이랑 잔존가치를 더한 값에 할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현금 그대로 지갑에 돈을 두면은 미래소득은 0원이에요. 늘어날 게 없죠. 근데 단기채를 사면은 연 4.5%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 이익은 변동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잔존가치는 미래의 그 자산을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렌트카 회사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가 연식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내면서도 미래의 잔존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위험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미래의 1,000만원 소득은 지금의 1,000만원 소득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무위험에 가까운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합쳐서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할인율을 반대로 말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복리로 고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해외여행 가고 비싼 차 사고 돈을 마음껏 쓸 때 같이 쓰지 않고 1년에 1,000만원씩만 추가로 절약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연 10% 수익을 낸다면은 20년 뒤에는 이 돈이 5억 7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65세에 5억 7천만원이 모여져요. 이 돈을 계속 투자하면은 100세까지 한 달에 486만원을 인출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이 돈을 투자로 전환해야 돼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가 않아요. 버핏은 6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죠. 좋은 차도 타지 않고 비싸지 않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출근합니다. 저커버그랑 잡스도 매일 같은 옷을 입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요, 부의 공식은 집중력, 금욕, 시간, 분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금욕이고요. 장기 투자로 복리 활용하는 게 시간의 힘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투자의 노하우고요. 그 집중력은 뭐냐면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업과 투자로 부자된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 치고는 뻔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그럼 돈을 잘 벌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수만 돈을 벌었습니다. 다수가 돈을 벌려면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확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자가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올린 방법을 알려줬다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는요, 불평등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재능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콧 갤러웨이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했고 책으로 쓴 거예요. 집중력, 검소함, 복리, 분산,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도전하고 싶다면요, 부의 공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